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다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제2요구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거부하면 전국에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 대표가 말하는 파란은 어떤 겁니까? 파란은 길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실력 행사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예전에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예. 더 이상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다 나서는 그런 대국민 저항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겁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뭔가 압력을 좀 가하는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 특검 원래 그런 것이 다는데 이게 대통령에 관련돼 있고 대통령 배우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특검 유발을 하셨던 특검 유발자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왜 최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려서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검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둬서 공수처에서 뒀으면 되는데 본인이 자초해놓고 나서 왜 이거를 뭐 법적으로 안 따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는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걸 자백한 것이고 검찰 부분 아까 잠깐 해서 학생들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던 학생이 한 번에 해보겠다 뭐라 하느냐. 근데 사람도 이상한 생각이에요. 늘 공부 잘하던 애가 뭘 해보겠다. 너 좀 하나 더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매번 공부 안 하던 애가 이거 해볼게. 그럼 너 무슨 일 있어? 너 뭐가 있는데? 뭐가 의도성을 의심하게 돼 있다. 격려해주고 좀 잘하라고 좀 부추겨주세요. 뭐 그렇게 예, 총장님. 그보다도 이번에 대통령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일단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나갈 때 그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다.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내린 다음에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계속 한 달마다 그걸 몇 차례씩 계속 연장을 했다. 작년 7월 달에 수사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왜 이거를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한 다음에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그 출국 금지만 연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는 거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건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요. 그러니까. 34년 기자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면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경로하셨냐 물어봤잖아요. 네네. 대통령 그 답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로를 했냐가 가장 이 특검의 본질인데 그 얘기를 피해가잖아요. 경로하셨겠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 네. 지금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절차가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7월부터 시작해서 일찌감치 소환을 하고 이종섭 그 장관이 됐든 누구든 소환을 해서 지금 뭐 사령관도 막 부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를 하고 출국 금지 시켰으면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예.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이 뭐 어쨌든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으로 부당하도 뭐 진실에 다가가기 힘드니 특검을 하자는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인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그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의 권리니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 그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22대 국회하면 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그날 전혀 그런 사전 예고가 없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갑자기 그걸 붙여갖고 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한테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린 오래 겁니다. 걸린 뭐 그러니까 오래 걸린 것뿐이죠. 거기다 무슨 뭐 절차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 겁박하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갔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더 큰 힘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여유도 없나? 왜 그렇게까지 저 이 하실까?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호주 대사 출국 금지를 몰랐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출국 금지를 하는 것도 법무부고요. 인사검증단도 법무부에 있어요.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대통령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알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핑계로 대는 것 자체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무수히 많아요. 경로의 이유
임성근 사단장을 왜 뺐냐? 그때 뺐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했느냐 했을 때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난 부분에 왜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렇죠. 인명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지금 예. 거짓말과 아니면 비틀어 가지고 변명을 하는 이런 기자회견 때문에 저희가 분노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 지금 문제가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공수처장과 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다려보고 한번 지켜보고 하겠다. 이거 무책임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뭐 그런 주장하시는 예. 거는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그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까지 단정하시는 거는 좀 아닌 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건 잘못하면 또 뭐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유재은 관리관이 공수처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가 있었던 날 경찰에 넘어간 그 조사 기록이 군 검찰에 의해서 회수가 됐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증거를 좀 빨리 회수하자는 거죠. 그 넘어갔으니까 경찰에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위법적 행위를 그 용산에서 한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이미 그 경찰이 이첩한 서류를 경찰청에 가서 그걸 가져오죠. 법적 근거를 내밀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용산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리 주시죠. 그러면 그 경북구청에서 용산이요? 이러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결국에는 권력 자체를 남용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재은 법무부 비서관 같은 저는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다고 봐요. 신범철 차관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신범철 차관이 이 핵심에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을 거고 이시원 이 공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유재현 이 법무 뭐라고 하죠? 법무관, 법무비서관,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 이 두 분은 결국에는 신범철 이 차관의 지시에 있어서 움직여서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직제를 보니까요, 이 법무관리관은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예. 차관을 보좌합니다. 직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범철 차관을 대신해서 이번 수사의 모든 것들을 중심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공수처 수사 혹은 향후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덕담 차원에서의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읽혀진 기류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보면 네. 나 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 보기 싫어. 그냥 알아서 잘해. 난 더 이상 당신을 응원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뭐 인간관계는 좀 끝나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앞으로 정치를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미래가 썩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 두 분 사이는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냥 언젠가 그냥 어느 자리에서 우연하게 시청 앞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긴밀한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감정의 선이 넘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든지 아니에요? 만날 것이라고 했고 20년 교분이 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장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옛날에 박근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통령 할 때 이제 박근혜 후보였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두 분은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공격들을 서로 했었고 사이가 완전히 파탄난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전혀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가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친이 계열이라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권 재창출이 그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후보로 뽑혔고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권력이라는 게요. 막판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시든 간에 결국은 민심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원수를 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 간의 관계는 이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하고도 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 직장 선후배로서 오래 해왔던 관계란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국장을 할 때 제 후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야, 우리 술 한잔 먹고 털자. 이럴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 말로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마음에 앙금이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비판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랐다. 뭐 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해요. 예전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또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술 한잔하고 뭐 이제 감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자그마한 그 가십거리 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체는 같이 가기에는 힘든 이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잘 판단해라 던진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잘 갈 거라고 본다. 잘 판단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아직도 떡줄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정치 스코어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떡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 얘기를 했을 때 배신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유일하게 국민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민심과 척을 지면 대통령도 버릴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자주 쓰는 말이 공적인 일을 할 때 사적 영역에 침해하는 걸 자기는 대단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든 간에 내가 공적 일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들어왔을 때 민생과 국민의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척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안 가면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치인 한동훈은 차별화하고 싶겠죠. 다만 지금 그립이 강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올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품고 한동훈의 정치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기사가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 개입에 대해서 시인한 거거든요. 그걸 오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 하하 털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인식도 놀라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오해 수준으로 격화시켜가지고 넘어간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국정 운영에 대한 한계다.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장님 반론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그 누가 됐든 당의 어떤 지난번에 저 총괄 선대위원장과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두 분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경원 그 의원님도 섭섭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 연판장 돌아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당대표에 못 나갔었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데 정치라는 게 혹은 인간 세상사라는 게 내가 침 뱉었던 그 물을 다시 마시기도 하는 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뭐 완전히 등 돌렸어. 뭐 더 이상 뭐 그 화합하기 어려울 거야. 그것도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그럼 봅니다. 그날 메시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전화해라. 약간 좀 그 주저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머리 숙이고 예. 들어와라 그거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